자, 한번 해봅시다. 수열, 우리 앞부분 했던 거 많이 까먹었으니까 수열만 복습하고 사각함수 활용 파트는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교재 나가면서 복습할 거야. 알겠지? 그럼 공책 필요한 사람은 공책 갖다 쓰고. 자, 수열. 자, 수열은 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냐? 단순하게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 1, 3, 5, 7, 9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규칙성이 있는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웬만하면.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불러줄 거냐? 수열에 시작하는 숫자를 첫째 항 혹은 제1항 이 녀석을 둘째 항, 제2항 이런 식으로 불러줄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을 이제 앞으로 유식하게 뭐라고 쓸 거냐? A1 하고 쓸 거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항은 A2 하고 쓸 거고 세 번째 항은 A3 하고 밑에 첨자에다가 몇 번째 숫자인지를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줘서 사용해 줄 겁니다. 수열. 알겠지?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잖아. 맞아? 쭉 하면은 AN 하면 얘는 몇 번째 항이겠어? N번째 항, 제 N항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수열에서 N번째 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열에서 N번째 항을 뭐라고 불러줘? 일반항이라고 불러줘. 수열에서는 일반항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항 찾는데 주력을 해야 돼. 오케이? 일반항을 찾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반항은 항상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면은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와줄 거야. 알겠지?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예를 들어서 주어진 이 녀석 보면은 첫 번째는 1 나오고 두 번째는 3 나오고 세 번째는 5, 7, 9 나왔어. 그 다음은 뭐 나오겠어? 11 나오겠지? 유추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나오겠냐고. 전부 다 뭐가 나왔지? 홀수가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n번째 항은 뭐라고 써줄 거야? 2n-2라고 써져 있으면, 그치? 일반항은 2n-1이 될 거고, 그치? 이 일반항을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일반항을 통해서 10번째 항 같은 거 바로 찾아줄 수 있다고. n 대신에 몇 대입해? 10 대입해가지고. 그치? 자, 그래서 19가 바로 10번째 항이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열은 일반항만 찾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일반항 찾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별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열만 다뤄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이야. 자, 등차 수열은 어떤 게 등차 수열이냐? 한문으로 차이가 일정하다. 같을 등 차이 차자야.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무슨 얘기냐? 방금 했던 1, 3, 5, 7, 9처럼 그치? 이렇게 나열됐을 때 다음항에서 전항 뺀 게 항상 2가 나올 거라고. 그치? 이렇게 다음항과 전항 바로 옆에 있는 항들끼리 뺀 게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올 때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정의는 다음항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전항 A의 n번째 항 뺀 게 D로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치? 자, 이 일정한 숫자를 우리는 공통된 차이해서 공차라고 불러줘. 알겠죠? 여기까지 되지? 공차라고 불러줘. 자, 의미는 뭐냐? 다음항이 나오려면은 전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다음항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1에서 2 더해서 3 나왔고 3에다가 2 더해서 5 나왔고 5에다가 2 더해서 7 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바로 등차 수열. 오케이? 계속 다음항이 나오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차가 양수면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수열이 나올 거고 공차가 음수면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등차 수열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볼 거야. 자,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반항이라 그랬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 뺀 게 D로 항상 일정화됐어. 자, 여기 밑에 써진 이 첨자는 절대로 0 써주면 안 돼. 음수 써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지? 밑에 있는 첨자는 항상 양수가 써 있어야 됩니다. 양수가 써 있어야 돼. 그래서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할 거야. 분수 써도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어. 여기 밑에 첨자에는. 그지? 그래서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a2 빼기 a1도 d 나오고 a3 빼기 a2도 d 나오고 a4 빼기 a3도 d 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n번째 양 찾고 싶은 거니까 n 대신에 n-1 대입할 거야. 그래서 a의 n 빼기 a의 n-1도 d 나오는 거니까 싹 다 더해버리면. 그치? 찹 하고 없어지잖아. 그치? 남는 거 써보니까 앞에 an 남고 뒤에 a1 남아서 두 개 뺀 게 d구나. 뭐죠? 뭔 소리야? 왜 t야? t가 몇 개 더해져 있어? a1일 때부터 a의 n-1일 때까지 n-1 개 더해져 있어. 맞지? 자, 그래서 n-1 d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넘겨주니까 a는 a1 더하기 n-1 t 하고 나와주고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야. 그치? 첫째 항을 귀찮으니까 a라고 써버리면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 t 하고 나와줄 거고 얘는 뭐야? 외우는 공식이야. 알지? 등차수열 좀 이따 우리 배울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모르면 절대로 안 돼. 알지? 일반항 팍팍 떠올라 줘야 돼. 등차수열 했을 때. 알지? 자, 이 녀석을 전개를 해볼 거야. 전개를 해보니까 d는 숫자야, 숫자. 알지? 그래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뭐 pn 더하기 q 모양으로 나올 거고 n에 대한 몇 차씩? 1차씩. 게다가 공차는 뭐가 될 거야? n 앞에 개수가 공차가 될 거야.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구했던 13579 나가는 이 수열은 2n-2라고 써준대. n에 대한 몇 차씩? 1차씩. 그러니까 무슨 수열일 거야? 등차 수열일 거야. 그치? 공차는 몇 자리 등차 수열이야? 2자리 등차 수열이야. 알겠어요?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야. 그치? 다음만 갔는데 항상 2씩 커지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 a의 원이 첫째 항이야. 그래서 n 대신에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라고. 그치? 그래서 n 대신에 1 대입하면 1 나오잖아. 그래서 첫째 항, 공차, 팍팍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치? 등차 수열 그렇게 어려운 거 없네. 맞아? n에 대한 1차씩. 자,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은 뭘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냐?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양 옆에 있는 숫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파악해 주는 게 등차 중앙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A랑 B랑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치? 자, 공차가 D라고 하면 A에서 D로 가는데도 D를 더해줄 거고 B에서 C로 가는데도 D를 더해줘야 돼. 반대로 C에서 B로 가려면 D를 빼줘야 되고 B에서 A로 가려고 해도 D를 빼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 B라는 거는 A에서부터 만들어주면 D를 더할 거고 B는 C에서부터 만들어주면 D를 빼줘서 만들어줄 수 있어. 맞아? 두 개를 더해보니까 2B가 뭐가 돼? A 더하기 C 되네. D 없어져서.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게 양 옆에 있는 거 더한 거랑 같을 거라고. 양변에 2로 나눠버리니까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옆에 있는 거의 평균이야. 한 가운데 있는 값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등차 중앙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누가 만들었다고? 가우스가 만들었다고? 맞나? 맞을걸? 가우스? 몇 살 때 만들었다고? 10살 때 만들었다고. 그지 같은 놈. 그지? 자, 그래서 AN을 A 플러스 N-1T라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치? 자, S의 N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수열의 합을 의미할 거야. 오케이? 합이라는 뜻의 썸의 앞 글자 따온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뒤에 첨자 N을 붙여준 이유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SN은 A1도 더하고 A2도 더하고 A3도 더하고 쭉 해서 AN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써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S의 뭐 6은 어떻게 하라고? A1도 더하고 A2도 더하고 A3도 더하고 A4도 더하고 A5도 더하고 A6까지 싹 다 더해준 거를 S6이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보자. S는 첫째 항은 n 대신에 1 대입해볼 거야. 그러니까 A 나와. 그치?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니까 A 더하기 D 나와. 세 번째 항은 3 대입하니까 A 더하기 2D 나오고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하고 나오겠다. 마지막에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의 D하고 나올 거고 자, 가우스가 어떻게 했어? 얘를 거꾸로 써봤지? 그치? 뒤에 거부터 거꾸로 썼어. 오케이? 맨 뒤에 거 n번째 항부터 써보니까 A 플러스 n-1 D 나오고 그 전에 있는 거는 n-1번째 항이니까 n 대신에 n-1 대입해서 A 플러스 n-2D하고 나올 거고 그 다음은 A 플러스 n-3D하고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A까지 더해주겠네. 그치? 오케이. 그냥 더하나 거꾸로 더하나 수열의 합은 똑같을 거잖아. 맞아? 자, 이 상태로 두 개를 더해볼 겁니다. 그럼 ESN이 이렇게 더하니까 EA 플러스 n-1D 더하기 얘도 더하니까 EA 플러스 n-1D 똑같이 나오네. 더하니까 EA 플러스 n-1D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까지 EA 플러스 n-1D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EA 플러스 n-1D라는 똑같은 숫자가 여러 개 더해져 있잖아. 몇 개 더해져 있어? n개 더해져 있어.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고? n 곱하기 EA 플러스 n-1D 하고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등차수열의 합 S는 2분의 n의 EA 플러스 n-1D 하고 써줄 수 있을 거고. 그치? 이것도 외우는 공식이야. 외우는 공식. 자, 요거 두 개 더한 거 보니까 첫째 항이랑 끝항 더한 모양이 여기 써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2분의 n의 a 플러스 l 하고 쓰면 돼. 그치? a는 첫째 항이고 l은 끝항이라는 거야. 라스트 항 해가지고 l 쓴 거야. 그치? 그래서 첫째 항과 끝항 더한 다음에 n 곱해서 2로 나눠준 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일반항.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꼭꼭꼭꼭 알아둬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첫째 항이 뭔지, 공차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치? 등차수열의 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녀석을 알아야 돼? 첫째 항과 공차랑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 몇 개를 더하는지. 그치? 혹은 첫째 항과 끝항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첫째 항이랑 항의 개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치? 끝항을 알려줬으면 이 공식 사용할 거고. 공차를 알려줬으면 이 공식을 사용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뭘 알려줬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공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이후부터는 그냥 막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계산하는 거야. 그치? 별거 없어. 자, 간단하게 해봤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뒤에 다시 등비수열에서 얘기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할게. 그치? 이번 시간은 등비수열 얘기 잠깐 해볼 겁니다. 등비수열로 넘어가자. 성질 자체는 거의 비슷해. 그치? 성질 자체는 거의 비슷해가지고 자, 등비수열로 가보자.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 등차수열 뭐라고?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야. 그게 등차수열이야. 이름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성질도 비슷해. 자, 얘는 뭐가 일정했어? 같을 등, 비율이란 얘기야. 오케이?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그래서 앞에 항, 뒤항, 바로 이웃한 두 항 사이에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서 정의는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눈 게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이 일정한 비율을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공통된 비율에서 공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등차수열에서는 공차, 공통된 차이. 그치? 등비수열에서는 공비, 공통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얘 의미는 뭐냐? 얘 곱해버리니까 다음 항이 나오려면은
전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다음항에 나올 거래. 그치? 이게 바로 등비수열. 예를 들어서 볼 거야. 어떤 게 등비수열이냐. 1, 2, 4, 8, 16, 32 이런 게 등비수열이야. 왜? 다음항 갔는데 항상 우리 뭐 곱해줬어? 2씩 곱해줬네. 그치? 2씩 곱해줬어. 그래서 등비수열일 거라고. 뭐 어디다 뭘 곱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치? 자, 이럴 때 곱해진 이 일정한 숫자들 우리는 공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자. 자, 등비수열 일반항 찾아볼 거야. 등비수열 일반항. 자, 등비수열의 정의로 들어갈 거야.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뭐가 될 거라고? R이 될 거라고. 자, n 대신에 1부터 작은 대입할 겁니다. 1 대입하니까 뭐가 돼? A2 다시 A1분의 A2도 R 될 거고 A2분의 A3도 R 될 거고 A3분의 A4도 R 될 거야. n번째 항 찾고 싶은 거니까 n 대신에 n-1 대입할 겁니다. a의 n-1분의 a의 n도 r 하고 나와서 얘들끼리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될까? 얘들은 등차수열에서는 아이씨 지웠네. 첩 하려고 더 했어. 그치? 자, 그럼 얘는 분수 모양 첩 되게 만들어주려면 뭐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좌변 싹 다 곱할 거야.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곱하기 쭉 해서 A의 n-1분의 A의 n까지 곱한 게 자, R을 몇 개 곱했다고? n-1개 곱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R에 n-1제곱 하고 써주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럼 촤 약분돼서 A1분의 A의 n이 R에 n-1제곱 나와. 그래서 A의 n이 뭐가 나올 거라고? A의 1 곱하기 R에 n-1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첫째 항을 A라고 하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에 n-1제곱 모양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짜리니까 일반항의 A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1 곱하기 2의 n-1제곱 즉 2의 n-1제곱 하고 쓰면 된다고. 그러면은 1 대입하면 2의 0제곱해서 1 나오고 2 대입하면 2의 1제곱해서 2 나오고 2의 제곱해서 4 나오고 2의 세제곱해서 8 나오고 맞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첫째 항이 4짜리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반항의 A에는 4 곱하기 2의 n-1제곱 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2의 제곱이니까 우리 지수 법칙으로 2의 n 플러스 1제곱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정리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그치? 상관없어.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 6을 보니까 n이 지수에 있으면 등비수열이야. 알겠어? n이 지수에 있으면 등비수열이야. n에 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이고 n이 지수에 있으면 등비수열이야. 그치? 게다가 n 앞에 개수 몇이야? 1이야, 1. 1로 맞춰줬을 때 밑에 써있는 게 공비가 됩니다. 알겠어요? 됐지? an이 2의 2n-1제곱이래. 이거부터 할까? 2n제곱이래. 자, 이 녀석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 자리야? 오케이. 2의 제곱에 n제곱 모양이니까 4n제곱. 그래서 공비가 4짜리인 거야. 알겠어요? A의 n이 2의 3n-1제곱이래. 얘는 공비가 몇 자리일까?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몇 자리겠어? 8. 그치? 8. 왜?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3n제곱 모양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4의 제곱에 n제곱해서 2분의 1 곱하기 2의 8의 n제곱이네. 그래서 밑에 8 써있잖아. 그래서 공비가 8짜리인 등비수열이야. 그치? 등비수열에서 여기 지수 굳이 n-1로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치? n에 대한 1차식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안 바꾸고 뒤에 있는 이 숫자 신경 쓰지 말고 2의 세제곱이 공비구나. 바로 들어가도 돼.
그렇지? 2의 제곱이 공비구나. 2의 세제곱이 공비구나.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우리 등비수열 얘기 좀 했었나? 좀 하고 갔었구나. 오케이. 자, 등비 중앙까지 한번 얘기해 보자. 등차 중앙이랑 똑같아, 성질은. 등차 중앙은 뭐였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에 대한 관계식이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사이의 관계식도 있어. 그거를 등비 중앙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A랑 B랑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 자, 그럼 어떤 성질이 있겠어? A, B, C 쓸 때 A에서 B 만들어주는데도 R을 곱할 거고 B에서 C 만들어주는데도 R을 곱할 거야. 반대로 C에서 B 만들어주려면 R을 나눠줘야 돼. 즉 R분의 1을 곱하면 되고 B에서 A 만들어줄 때도 R분의 1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인 B라는 거는 A에서부터 만들어주려면은 R을 곱해서 만들어질 거고 B라는 거는 C에서부터 만들어주려면은 C에다가 R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 B제곱이 곱하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고 AC가 되네. 그래서 B제곱은 AC구나. 그치? 자, 양변 루트 취해서 B는 루트 AC구나 하면 돼, 안 돼? 얘는 안 돼. 그치? 얘는 안 돼. 왜? 루트 씌울 때 뭐가 붙어야 돼? 풀마가 붙어야 돼. 그치? 자, 양 끝에 있는 항을 안다고 해서 가운데 있는 항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2, 네모, 8. 자,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고 있을 거래. 그치? 자, 그러면은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x제곱이 뭐가 될 거라고? 16. 그래서 x가 풀마 4야.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x가 4일 때는 2, 4, 8로 나가는 거니까 공비가 몇 자리? 2자리인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고. 그치?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2, 마이너스 4, 8로 다음 안 갔는데 계속 뭐 곱해줬어? 마이너스 2를 곱해줬네. 맞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인 등비수열이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숫자를 안다고 해서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알겠지? 뭐라고 알려줄 거냐? 모든 항이 양수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야. 그럼 모든 항이 양수기 위해서는 공비가 양수란 얘기고. 알겠지? 오케이? 공비가 뭐 양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항이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공비가 음수다 라고 하면은 부호가 풀마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2페이지 필수 1번, 필수 2번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풀어봤지만. 그치?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첫째 항이 1이고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첫 항이 2고 4항이 54짜리인 등비수열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첫 항이니까 A1이 2고 제4항이니까 A4가 54짜리인 등비수열을 찾으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자,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뭐부터 쓰고 시작해? 일반항부터 쓰고 시작해. AN 뭐라고?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야. 항상. 그치? 등차수열이면 등차수열 일반항 쓰고 시작하고,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 일반항 쓰고 시작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A1을 찾으래. A1은 뭐가 돼? A 곱하기 R에 n 대신에 1 대입할 거야. 0. 그러니까 A잖아. 걔가 2하고. 맞지? 자, A의 4를 찾을 거야. n 대신에 4 대입하면 A 곱하기 R에 몇 제곱 돼? 세제곱 되네. 걔가 54. 근데 A가 2랬으니까 나눠주니까 R의 세제곱이 27.
오케이. 그래서 R이 3 하고 쉽게 찾아줄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랬을 때 일반항 찾자. 첫째 항 알고 있고 공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항 바로 찾아줄 수 있겠네. A에는 2 곱하기 3에 n-1제곱하고 됐어? 이렇게 쓰면 돼. 끝. 뭐 더 하려고 하지 마. 됐어? 자, 2번 보면은 제5항 A5가 마이너스 48. 제8항 A8이 384 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러니까 등비술에서 AN을 A 곱하기 R에 n-1제곱하고 쓰고 시작하면은 제5항이니까 A의 5는 A 곱하기 R에 4제곱. 맞아? 자, 그 녀석이 마이너스 48. 제8항은 A의 8이고 A 곱하기 R에 몇 제곱이요? 7제곱. 걔가 384 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두 개 어떻게 계산하면 돼? 나눠서 연립하면 되겠네. 그치? 자, 나눠줄 거야. A 곱하기 R의 4제곱분의 A 곱하기 R의 7제곱하고 나눠주자. 마이너스 48분의 384니까 A 약분돼버리고 약분하면은 R의 세제곱. 약분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8이었으면 좋겠다. 맞겠지 뭐. 그치?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라고. 자, R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A 찾자.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마이너스 48인데 얘가 16이니까 나눠주면은 A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거라고. 첫째 항 알고 공비 알고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제발 공비 음수면 가로쳐. 됐어? 가로쳐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마. 됐어? 마이너스 2를 n-1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자. 2번. 첫째 항 A1이 5, 공비 R이 3인 등비 수열이 처음으로 몇보다 커지는 일십, 백, 천,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첫째 항 알려줬고 공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일반 항 AN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얘는 5 곱하기 3의 n-1제곱. 걔가 뭐보다 커지는 녀석을 찾을 거라고? 만보다 커지는 걸 찾을 거라고. 자, 나눠주면 3의 n-1제곱이 2000보다 커지는 걸 찾을 거야. 됐지? 자, 얘는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열심히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지? 3의 4제곱 뭐? 81. 3의 5제곱은? 243. 3의 6제곱은? 여기다 3 곱하는 거니까 729. 3의 8제곱은 2187. 2000 넘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지수가 8이면 2000 넘네. 그치? 그럼 n이 몇이어야 돼? 8? 777. 7부터는 2000 넘네. 그치? 그래서 얘가 7일 때 처음 2000이 넘어. 그래서 n이 8, 8번째 항에 처음으로 2000이 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2-3번 보면 로그 나와. 그치? 로그도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지수 파트라서, 지수 문제라서.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풀이 가리고 한번 다시 풀어봐. 그치? 풀어본 사람은 풀이 가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1-3번 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1-3번 보면 등비수열에 대해서 A2 더하기 A의 5가 54고 A의 3 더하기 A의 6이 108 하고 나왔을 때 A의 6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한번 해보자. 그럼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우리는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하고 쓰고 시작할 거고, 자, 첫 번째 우리한테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AR 더하기 AR의 4제곱이 몇 나와? 54하고 나오고,
자, 두 번째 관계식에서는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이 108 하고 나왔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지수끼리 차이가 3 차이나, 그치? 얘도 지수 차이가 3 차이 나고, 맞아? 지수 법칙 파트에서 했을 때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 지수 차이 비슷하면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치? 자, 뭘로 묶어주면 돼? 밑에 거에서 R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R로 묶어주면 AR 더하기 AR의 4제곱이 108이네. 그랬을 때 얘가 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54. 자, 넘겨주니까 R이 2하고 나오고 R 대신에 2 대입할 거야. 여기다 대입하지 마.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러면은 2A 더하기 16A가 54. 18A가 54니까 A는 3 정도 나오겠지 뭐. 그치? 첫째 항 알고 공비 알고 있으니까 A에는 3 곱하기 2의 n-1제곱 하고 써주면 되겠다. 하고. 됐습니까? 그치? 해보시면 되고. 자, 필수 3번으로 가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 초록색 칠판에다 써놓을 거야. 그치? 계속 외워야 돼. 당장 막 이렇게 잘 외워지긴 힘들 거야. 그치? 볼 때마다 계속 보면서 외워줘야 돼. 그치? 나중에는 안 보고 풀 수 있게. 자, 필수 3번으로 가자. 필수 3번 가면은 두수 3과 243 사이에 3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 x1, x2, x3, 243 하고 했을 때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고 있을 때 x1 곱하기 x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얘를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치?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면은 총 항의 개수가 5개니까 얘는 몇 번째 항이 될 거야? 5번째 항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우리는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첫째 항이 3이랬으니까 바로 3 곱하기 R의 n-1제곱하고 쓰면 되겠네. 그치? 그 상태에서 5번째 항이 제 나왔댔으니까 5번째 항만 구해보자. 5번째 항은 3 곱하기 R의 4제곱하고 나오고 걔가 243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넘겨주면은 R의 4제곱이 81, R제곱이 9, R은 풀마 3,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야. 그치? 문제에서 뭐 양수네 음수네 그런 것도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는 상태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한번 볼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니까 x 곱하기 x1 곱하기 x3을 구하래. 자, 그럼 x1은 우리 알고 있는 수열로 따지면은 두 번째 항이 될 거고. 그치? x3은 우리 알고 있는 수열로 따지면은 네 번째 항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랑 곱하라는 얘기네. 그치? 자, 그래서 A2 곱하기 A의 4랑 같은 의미야. A의 2는 N 대신에 2 대입하니까 A 곱하기 R이고 자, A4는 3 곱하기 L로 쓰자. 3 곱하기 R이고 3 곱하기 R의 세제곱이네. 정리하면은 9 곱하기 R의 4제곱이구나. 그러니까 R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R의 4제곱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치?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있는 필수 4번까지 한번 해볼게. 자, 필수 4번 봐주면 세 양수 x-1과 x 플러스 1과 2x-1이 이 순서대로 등, 비, 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댔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등비중항을 쓸 거야. 등비중항 뭐라고? 가운데 있는 거에 제곱한 거는 양 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을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에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아. 자, 그러니까 이런 공식 하나하나 모르면 손을 못 대버리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공식부터 외우는 게 제일 우선인 겁니다. 자,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이 전개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나와서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x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5가 0 나와서 x가 0 또는 5 하고 나오겠다. 알겠어요?
됐어?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 세 양수래. 얘도 양수가 나야 되는 거니까 x-1도 0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되고 2x-1도 0보다 커야 돼서 x가 1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x 값은 5구나. 이렇게 구하겠다. 됐어?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필수 5번이랑 필수 6번까지 한번 해볼게. 자, 필수 5번 푸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서의 관계가 필요해. 기억나왔나? 난다고 왜 그냥 적어줄 거니까.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서의 관계.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근과 계서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나올 거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나오고, 셋 다 곱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p 하고 나와. 그치? 요거를 하는 상태에서 어디 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의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치?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안 쓰고 그냥 편하게 a, ar, ar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맞지? 그치? 이렇게 써도 돼. 똑같은 숫자 곱해서 다음항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이렇게 썼어. 그 상태에서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세수의 합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하고 나왔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얘랑 얘랑 곱할 거야. a 제곱 r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할 거야. a 제곱 r 세제곱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할 거야. a 제곱 r 제곱 계산한 게 a분의 c 1하고 나올 거래. 그치? 자, 그랬을 때 k는 어떻게 구하면 돼? 세 개 곱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세 곱은 a 곱하기 r 곱하기 뭔 소리야 또 ar 곱하기 ar의 제곱이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 즉 ar 전체 세제곱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k 값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a 곱하기 r이 뭔지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생겨먹은 게 비슷해. 그치? 뭘로 묶어주면 이게 나오겠어? AR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앞에 거는 A 남고, 두 번째 거는 AR 제곱 남고, 세 번째 게 AR 남을 거니까. 그지? 걔가 1 나와서 얘가 2라서 AR이 2분의 1이구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K는 2분의 1의 세제곱, 즉 8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옆에 있는 필수 8번까지 한번 해볼게. 필수 8번. 에다가 별표를 한 4개쯤만 쳐놓자. 아마 틀림없이 이번 학교 시험에서도 그림 문제가 꼭 나올 거야. 등비수열 해가지고. 자, 한 면의 길이가 5짜리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해서 9등분해서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한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첫 번째 시행해서 9등분을 했대. 즉 3등분 해서 얘 없애준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시행해서 3등분 해서 가운데 없는 상태에서 또 여기서 3등분 해주고
여기서 3등분 해줘가지고 가운데 있는 애들을 또 싹 다 없앨 거야. 그치?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만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거 첫 번째, 제일 헷갈리는 거 어떤 게 첫째 항인지 잘 따져줘야 돼. 알지? 어떤 게 첫째 항인지 잘 따져줘야 돼. 얘가 처음 그려졌으니까 얘가 첫째 항이야? 아니야. 첫 번째 시행 한 게 첫째 항이야. 알지? 그러니까 요거 시행하고 나온 값이 A1인 거고. 알지? 두 번째 시행하고 나온 값이 A2인 거야. 어떤 게 첫째 항인지 잘 따져줘야 됩니다. 알지? 어떤 게 첫째 항인지 일단 제일 먼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그림 모양은 막 뭔가를 제거해서 나올 거거든? 뭔가 제거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 문제는 항상 남은 부분을 체크하는 거야. 버려진 부분을 체크하는 게 아니야. 남은 부분을 체크할 겁니다. 알겠어요? 남은 부분을 체크할 거야. 자, 그래서 10번째 시행했을 때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첫 번째 시행할 때 남은 부분의 넓이는 뭐가 나오는지 볼 거야. 자, 시행하기 전에 전체 넓이는 5cm, 5cm라서 전체 넓이가 몇이야? 25 나왔네. 그치? 그 다음에 뭐 했어? 9등분한 다음에 하나 버렸어. 버린 건 신경 쓰지 말고 뭐 생각할 거라고? 항상 남은 거 생각할 거라고. 그치? 남은 거 생각할 거야. 더러운 물, 폐수를 정수기에 여과를 시켰대. 10%씩 걸러진대. 그러면은 10%씩 걸러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은 걸 생각할 거라고 항상. 그치? 90%가 남은 거야. 빛이 어떤 선글라스 같은 데를 투과해서 25%가 걸러졌대. 그럼 걸러진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75% 남은 걸 생각하는 거라고 항상. 알겠어요? 남은 걸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9등분해서 하나 버렸으니까 몇 남았어? 9분의 8이 남았어. 맞아. 자, 그러니까 A1은 첫째 항 25에다가 9분의 8 곱해줍니다. 절대 계산하지 마. 알지? 이거 계산해가지고 9분의 200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써놓고 가는 거야. 알지? 이렇게 써놓고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 녀석을 또 9등분해서 뭐 했어? 하나 버렸어. 그러니까 또 뭐 남았어? 9분의 8이 남았을 거라고. 알지? 뭐의 9분의 8? 요 값의 9분의 8이 남았을 거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25 곱하기 9분의 8의 9분의 8이 남았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정리해주면 뭐가 돼? 25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치? 한 요 정도까지만 찾아준 다음에 이제 뭐 체크할 거냐면은 몇 번째 시행인지를 밑에 첨자랑 맞춰줬잖아. 그 밑에 첨자랑 똑같은 숫자를 찾아주는 거야. 지수에 써있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은 9분의 8의 1제곱인 거고 두 번째 시행은 9분의 8의 제곱이 붙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세 번째 시행한 A3은 뭐겠어? 25 곱하기 9분의 8의 세제곱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10번째 시행하는 건 뭐야?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일 거라고.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계산 못하는 거야? 9 어떻게 10번 곱하고 앉아있어? 계산 못하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은 문제 어떻게 나와? 객관식으로 나와. 알지? 객관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주면 돼. 알지? 오케이. 자,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6-2번까지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보고 다 푼 사람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5-3번을 보면은 모서리의 길이가 LMN, 직육면체가 있다. LMN이 이 순서대로 등기수를 이루고 있고 부피가 27, 건널비가 이 녀석일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면 자, 직육면체가 있는데 모서리의 길이가 LMN 하고 나와 있는데 LMN이 이 순서대로 등기수를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LMN 쓰지 말고 AR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부피가 27이래. 부피 구해보자. 부피는 L 곱하기 M 곱하기 N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세 개 곱하는 거야. 그래서 A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 하고 나올 거고 그 녀석이 27. 자, 세제곱 없애주니까 A 곱하기 R이 3이구나 쉽게 찾아줄 수 있고 자, 건널비 찾을 거야.
자, 건널비는 이렇게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면 돼. 얘들에서도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면 된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니까 a제곱 r 더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니까 a 제곱 r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a 제곱 r 제곱 그거를 몇 배? 두 배 해줘야지. 그치? 그 녀석이 60.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a 제곱 r 더하기 a 제곱 r 제곱 더하기 a 제곱 r 세제곱 계산한 게 30 하고 나올 거고 뭘로 묶어줘? ar로 묶어줘. 그럼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30 하고 나오는데 얘가 3이래. 그지? 그러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10 하고 나오는구나. 자, 이제 문제에서는 모든 모서리의 길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래서 얘 세 개 싹 다 더한 게 4개씩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4 L 더하기 M 더하기 N이니까 4에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라서 40 하고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된대. 자, 그 다음 또 잘 안 되는 거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등비수열의 합으로 갑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 한번 해볼 거야. 마찬가지로 수열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 즉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수열의 합 SN은 A1부터 시작해서 A2도 더하고 빠지지 않고 싹 다 AN까지 더하는 걸 의미할 거고 그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등비수열의 합공식 만드는 게 조금 헷갈려. 잘 따라와. 자, SN은 첫째 항 더할 거야. 첫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R이고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고 쭉 해서 A 아래 n-1제곱까지가 n번째 항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됐어. 그럼 바로 앞에는 뭐가 있을까? n 대신에 n-를 대입한 a 곱하기 r에 n-2제곱 있는 거지. 약간 되지?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나서 등차 수열에서는 거꾸로 쓴 다음에 더해봤어. 그치?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그게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요거 양변에 r을 곱할 거야. 즉 공비를 곱할 겁니다. 그치? 공비를 곱한 다음에 첫 번째 거에다가 r 곱하니까 AR 되잖아. 그거를 한 칸 뒤에 써줄 거야.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에다가 r 곱한 건 AR 될 거고 얘에다가 r 곱한 거는 AR 제곱 될 거야. 그치? 쭉 가서 얘에다가 r 곱한 걸 한 칸 뒤에 AR의 n-1제곱하고 써줄 거고 얘에다가 r 곱한 AR의 n제곱을 마지막에 써줄 겁니다. 그치? 그래 놓고 나서 얘들을 빼버릴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똑같으니까 날려버리려고. 알겠어? 자, 그럼 두 개 빼주면은 SN에서 RSN을 빼주는 게 자, 싹 다 없어지고 앞에 A 남고 맨 뒤에서 얘가 빼지네. 마이너스 AR의 N제곱하고 나와. 알았어? 자, SN으로 묶어주니까 1-R의 SN이 A로 묶어주니까 1-R의 N제곱 모양으로 나오고 1-R로 나눠버리면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하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등비수열 합의 공식.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크면은 밑에 있는 공식 쓸 거고. 그치? 음수 안 나오게.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위에 있는 공식 쓸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은 SN이 그래서 뭐 나온다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그치? 자, 등차수열 합공식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외우는데 은근히 헷갈려. 그치?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셔야 돼. 오케이. 등차수열은 맨 앞에 N이 곱해져 있어. 등비수열은 앞에 A가 곱해져 있는 거야. 첫째 항이 곱해져 있어. 조심해 주셔야 돼.
이제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바로 밑에 예 들어져 있는 거 한번 해볼게. 자, 1번 첫째 항 A가 2고 공비 R이 3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 S에 20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고? 자,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공식보다는 밑에 있는 공식 써서. 알겠지? 3-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3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지? 자, 3-1하면 2니까 2 약분해서 결국 3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답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써주면 돼. 자, 2번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1짜리인 녀석이 있어. 자, 공비가 1짜리래. 공비가 1인 등기수열은 우리 안 다뤄봤어. 그치? 공비가 1인 등기수열은 뭐가 돼? AN이 어떻게 써져?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인데 1의 n-1제곱은 그냥 1이잖아. 그치? 1 곱하기 4 해봤자 그냥 4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모든 항이 4라는 얘기야. 그치? 모든 항이 전부 다 4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등기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풀라고 하면은 R 대신에 1 대입하면 분모가 0 나와서 등기수열의 합공식으로 절대 안 풀려. 알겠지? 자,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만 이 등기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고 R이 1일 때는 뭐 해? 그냥 똑같은 숫자를 여러 개 더한다. n개 더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등비수열로 생각해? 등비수열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알겠지? 자, 4만 나와 있어. 얘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일 수 있어. 공비가 1짜리. 그치?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도 돼. 왜? 공차가 0짜리.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1짜리인 등비수열은 굳이 등비수열로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얘는 등비수열이긴 하지만 다음 중 등비수열을 골라라 하면 얘도 골라야 되긴 하지만 그치? 골라야 되긴 하지만 등비수열처럼 생각하지 마. 그치? 그냥 4가 여러 개 써 있는 거야. 4만 써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2번에서는 뭘 구하래? 4만 써 있는 수열을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S에 10 구하래. 그러니까 4만 10개 더하면 되겠네. 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원리합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리합계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 일단 우리 여기까지 풀다가 자, 뒷페이지 뭐 연습할 문제가 없네. 필수 7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필수 7번. 자, 필수 7번 봐주면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제 두 번째 항 A2가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 A6이 8을 하고 나왔을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S의 8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찾기 위해서도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첫째 항과 공비랑 항의 개수 알아야 돼. 그치? 첫째 항이랑 공차랑 항의 개수 알아야 되는 거 합 공식 똑같은 거야. 그치?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은 똑같습니다. 맞아? 자, 여기서 이제 항의 개수는 8개라고 알고 있으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등비수열이라 했으니까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 써놓고 조건에 맞춰서 A2는 AR이 돼. 걔가 2분의 1. A의 6은 A 곱하기 R의 5제곱하고 나와. 걔가 8하고 나오겠네. 그런 다음에 두 개 뭐 하자고? 나눠보자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나누자. AR분의 AR의 5제곱은 2분의 1분의 8하고 나오는 거니까 R의 4제곱이 16, R이 풀마 2. 그치? 플러스 2요, 마이너스 2요? 플러스 2래. 그치? 자, R이 2인 상태에서 첫째 항부터 R이 2니까 이제 뭐야? 첫째 항 찾아야지. 자, R 대신에 2를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니까 2A가 2분의 1하고 나와서 A가 4분의 1하고 나오겠네. 하고. 됐지?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S의 8이라 했으니까 S의 8은 공비가 1보다 커서 아래에 있는 공식에다 대입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2-1분의 첫째 항 써줄 거야. 4분의 1 곱하기
2의 항의 개수 8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다. 분모는 1 되고 분자는 2의 8제곱까지는 계산해. 2의 거듭제곱은 한 10제곱, 11제곱까지는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2의 8제곱이면 몇이니? 256?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4분의 255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 옆에 있는 필수 8번으로 가자. 필수 8번 가보면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5,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첫 번째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풀어보면은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래. 등비수열인 상태에서 S의 5가 5 나왔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래. 그러니까 S의 10이 20하고 나왔을 때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야. S의 15를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야. 서술형 주관식이는 학교들은 정석대로 풀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첫 번째 조건 우리 알고 있는 공식대로 식을 쓸 겁니다. 그치?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건데 우리 지금 뭐 몰라? 첫째 항이랑 공비 몰라. 그치? 항의 개수는 알고 있는 상태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식을 써볼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S5는 1-R분의 R-1이라고 하자.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야. 더 할 거 없잖아. 이대로 끝. 일단. 됐어? 자, S에 19 할 거야. 얘가 5.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걔가 20하고 나왔어. 더 할 거 없잖아. 일단 이대로 끝. 그치? 근데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이제 우리는 S의 15가 뭔지를 구해내야 돼. 그치? 자, 잘 봐. 6에 인수분해가 되네. 그치?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지? R-1분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1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그 상태에서 어디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이 녀석이 얘네. 맞지? 똑같네. 맞아. 그래서 얘가 5라고. 그치? 자, 그래서 5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20하고 나와서 약분한 다음에 넘겨주니까 R의 5제곱이 뭐가 돼? 3하고 나와. 뭐 5제곱근 루트 취할 순 없잖아. 일단 이대로 끝. 그치? 일단 이대로 끝.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찾아볼 거야. S의 15를 찾아볼 겁니다. S의 15는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고. 자, 이 녀석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 모양이다. 아래 5제곱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버릴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 하고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얘네. 그치? 그리고 R의 5제곱이 뭔지 알고 있네. 맞아? 그럼 R의 10제곱도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앞에 요만큼은 5인 상태에서 R의 10제곱은 3의 제곱이고 R의 5제곱은 3이고 1하고. 그래서 5 곱하기 13 곱해서 65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방법. 자, 등차 수열할 때도 살짝 얘기해 줬는데 이거 적고 갈 거야. 여기다가. 알겠지? 등차 수열 내용까지 합해가지고 적을 겁니다. 오케이?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뭐였어? 등차 수열을 A1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더하고, 그치?
A11부터 시작해서 A20까지 더하고 A21부터 시작해서 A30까지 더하는 자, 똑같은 항의 개수만큼 더한 이 녀석들은 계산 결과가 이 자체로 또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이 파트를 등 B로 바꿔도 똑같이 성립해.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같은 항의 개수만큼 더한 녀석 결과가 다시 얘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알겠어?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항이 많으니까 한 4개씩 더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하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랑 A5 더하기 A의 6 더하기 A의 7 더하기 A의 8이랑 A의 9 더하기 A의 10 더하기 A의 11 더하기 A의 12를 계산해보면 자, 얘는 A 곱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 거는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 더하기 AR의 7제곱이고 그 다음 거는 AR의 8제곱 더하기 AR의 9, AR의 10, AR의 11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거랑 비슷해 보여. 그치? 뭘로 묶어주면 참 좋겠어? R의 4제곱으로 묶어줄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고 얘는 R의 8제곱으로 묶어줄 거야. 그러면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뭘 곱해줬지? R의 4제곱을 곱해줬어. 그치? R의 4제곱 곱해 있잖아. 맞아? 얘에서 얘 가는데 또 뭐 곱했어? R의 4제곱 곱했어. 다음 한 가는데 똑같은 숫자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끼리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부분합은 다시 등 비수열을 이루어. 오케이?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그치? 자, S의 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A5까지 더한 거야. 걔가 5하고 나왔고 S의 10은 A1부터 시작해서 A5도 더하고 A의 6도 더하고 A10까지 더한 거야. 걔가 20하고 나왔어. 그럼 요만큼만 더한 건 몇이겠어? 앞부분까지 더한 게 5였으니까 15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A6 더하기 A의 7 더하기 쭉 해서 A의 10까지 더한 게 15 나올 거야. 그럼 A의 11 더하기 A의 12 더하기 쭉 해서 A의 15까지 더한 거는 이 결과끼리 다시 등비수열을 이룰 거니까 얘에서 얘 갔는데 몇 곱했어? 3 곱했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 갔는데 3 곱해주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몇 나와? 45 나와. 맞아. 그래서 S의 15는 A의 1부터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A의 15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얘 다 더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5 더하기 15 더하기 45에서 65하고 계산된다고.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책에다가 요 내용 적어놓고 요 풀이도 하나 적어놔. 알겠지? 그래놓고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가볼게.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어려워.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었어, 솔직히. 이제 단순 계산이었어.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겁니다. 수열의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일반항을 알고 있을 때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들이 있었어. 그치? 반대로 수열의 합 공식을 알려준 거야. 그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치? 자, 등차 수열을 할 때도 한번 하긴 했었어. 근데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갈 겁니다. 그치?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자, 수열의 합 SN을 알려준 상태에서 AN을 찾고 싶은 거고, 그치? 자, SN이라는 거는 뭐니까 첫째 항도 더하고 두 번째 항도 더하고 쭉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그 전에는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그치? 이 상태에서 뭘 찾고 싶어? n번째 항인 얘를 찾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할 거야? S에 n-1을 써놓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더한 다음에 두 개를 빼버리면 얘랑 얘랑 없어질 테니까 AN 구할 수 있네 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할 거라고? SN에서 SN-1 빼서 구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수열 처음에 도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첨자가 0 되면 돼? 안 돼. 알겠어요? 음수 되면 돼? 안 돼. 분수도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A1을 구하고 싶으면은 S1에서 S0 빼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다고? 없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A1은 이걸로 못 찾아줘.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건 언제만 찾아줄 수 있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치?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항상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192페이지 우리 하는 거 공략 포인트에 나와 있어. 그치? 공략 포인트에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추가로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치? 자, 그럼 첫째 항 A1은 어떻게 구할 거야? S1으로 구해줄 거라고. 왜 S1의 의미가 뭔 거니까? S1이 A1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해줄 거야. 라는 의미인 거니까. 그치? A1이랑 S1이랑 같아질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거야. 그치?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어.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AN은 등차 수열이 돼. 왜? 얘 전개 보면은 가로 속에서 N에 대한 1차식. 그치? 나머지는 상수야. 숫자야, 숫자. A랑 D는. 그치? N에 대한 1차식. 곱하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전개 주면 N에 대한 2차식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일 거라고. 합공식에 N에 대한 2차식 나오면은.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합공식은 N에 대한 2차식이야. 알겠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특히 공차는 최고차항 앞에 계수의 2배가 됩니다. 알겠어? 왜? 이거 전개했을 때 B가 공차인데 이거 전개하면 NB 돼. 그치? 또 N 곱해서 전개하면 D 곱하기 N제곱 돼. 맞아? 그걸 2로 나눴으니까 N제곱 앞에 개수가 2분의 D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 A가 2분의 D야. 그래가지고 첫째 항이래. N제곱 앞에 개수 2배 준 게 바로 공차가 됩니다. 오케이. 그치? 특히 C가 0이면은 첫 항부터 등차. C가 0이 아니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자, 무슨 얘기냐? 예전에 한번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자, Sn이 예를 들어서 2n제곱 마이너스 3n 하고 나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치?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AN은 SN에서 Sn-1을 뺄 거야. 그치? 그럼 Sn이라는 거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고 Sn n-1이라는 거는 n 대신에 n-1 대입하는 거니까 2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하고 나와. 자, 정리해주면은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전개해주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n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 하고.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2n제곱 2n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7n 플러스 3n이니까 4n 마이너스 5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뭐가? AN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알겠지?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찾아줘? S1으로 찾아주자고. 그래서 S1 찾아주면 1 대입해버리니까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나와. 그 상태에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실제 첫째 항이랑 같은지 비교해보는 거야. 그치? 같아져? 같아지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치? 같아지네. 그러니까 얘는 합쳐서 첫째 항부터 그냥 AN이 4n-5 나와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상수항 부분이 0이니까 첫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룰 거야 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SN이 만약에 2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 하고 나와 있어. 상수항 2번은 0이 아니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AN을 구하면은 SN에서 SN-1 빼주는 거니까 2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에서 2의 n-1의 제곱 더하기 3의 n-1 더하기 2를 빼주는 거라서, 그치? 열심히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얘도 아마 4n-5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오게 그냥 맞춰줬어. 그치?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치? 첫째 항은 뭐라고?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라고. 그러니까 몇 나와? 0 나오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실제 첫째 항이랑 비교해보니까 같아져? 같아지지 않아.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얘가 성립해. 두 번째 항부터 n에 대한 1차식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 수열 전체적으로 보면 등차 수열은 아니야. 알지? 첫째 항은 나중에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형태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항 써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첫째 항 따로, 두 번째 항부터는 요 규칙성.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요 성질이 성립해.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우리 상수항이 0일 때는 어쩌고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어쩌고 해가지고 하면은 등비 수열이랑 생각해가지고 헷갈리니까 이런 표현은 없긴 한데 S의 0이라고 생각할 거야. S의 0이 0이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알았어? S의 0이 0이 아니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 오케이?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알았어? N 대신에 0 대입한 거. 자, 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그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Sn은 A1부터 시작해서 항을 N개를 더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S2는 A1부터 시작해서 2개 더해주는 거고, S의 1은 하나 더해주는 거고, S의 0은 하나도 안 더해줄 거야. 그러니까 0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라고.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런 표현은 실제로는 없다고. 그치? 그냥 편의상 우리 문제 풀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가 성립합니다. 비슷한 형태가 성립해. 예를 들어서 볼게. 밑에다가 예를 들어주고 위에다가 정리할 거야. 내용 정리. 책에다 쓸 거. 어디 보자. 위에다가 예를 들자.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거야. 됐어?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래서 n이 이번엔 지수에 들어가 있어. n에 대한 2차식이면은 이 녀석이 뭐 an을 찾아주면 무조건 등차수열 나온댔어. 그치? n이 지수 형태로 나와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찾아준 an은 무조건 등비수열이 나올 거야. 자, 확인 한번 해볼 거야. 자, 확인 한번 해주자. 자, 그럼 an은 어떻게 찾아주라고? sn에서 sn-1 빼서 찾아줄 거야. 그치? 자, 그럼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에서 3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3을 뺄 거고, 두 개 가로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뒤에 상수항 부분은 없어져.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n-1제곱을 빼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앞에는 2 남고 뒤에는 1 남겠네. 그치? 자, 그래서 3 곱하기 2의 n-1제곱 될 거라고. 뭐가? AN이.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지? 자, 첫째 항 구할 거야. 첫째 항은 S1으로 구해주고 S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 빼기 3 곱하기 2 빼기 3이라서 3 나와. 맞아? 그 상태에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뭐하라고? 여기다가 1 대입해보라고. 그럼 얘랑 같은지. 같아져? 같아지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형태가 될 거야. 하고. 됐지? 자, 그런데 3 곱하기 2의 n-1제곱 더하기 뭐 1 이렇게 해버릴 거야. 알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an을 구하면은 sn에서 sn-1 빼서 3 곱하기 n제곱이라고 할게.
2의 n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n-1제곱 더하기 1 빼는 거니까 상수항 부분은 없어지고 뒤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a에는 2의 n-1제곱 나올 거야.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맞지?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줘? S1으로 구해줘. S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1에서 7 나와.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얘랑 같아지냐고. 같아져? 아니네. 그치? 안 같아지네.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 비수열을 이룰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두 번째 얘는 아니었어. 자,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정리해보면은 등비수열에서 Sn이 A 곱하기 R의 n-n제곱, n-1제곱이 아니고 n제곱 더하기 B 하고 나와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찾아주는 수열 A에는 무조건 등비수열 나와. 지수 모양이면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등비수열. 자, 특히나 공비는 N 밑에 있는 이 밑이 공비야. 무조건. 알겠지? R이 공비야. 오케이? 특히 A랑 B랑 더해서 0 나오면은 첫 항부터 등비고 A랑 B랑 더해서 0이 안 나오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야. 자, 여기서 A가 뭐야? 3이고 B가 뭐야? 마이너스 3이야. 더해서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첫 항부터 등비라고. 알겠지? 얘는 A가 3이고 B가 1이야. 더해서 0 안 나오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룰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자, 이것도 A 더하기 B야. A 더하기 B야. A 더하기 B가 뭘 의미할 거냐면은 N 대신에 0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가 나와. R의 0제곱이 1이니까. 그치? 그래서 S0이 0이면은 첫 항부터 등비고 S0이 0이 아니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야. 등차수랑 성질 똑같아. 그치? 성질 똑같으니까 동시에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책에다가 요거 안 까먹었으면은 요것만 정리해도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 정리해놨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거 정리해놓고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다 정리됐으면 필수 9번 한번 풀어볼 거야. 정석대로 풀어주는 거랑 방금 정리했던 성질 이용하는 거랑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겁니다. 알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정석대로 푸는 것도 물론 알고 있어야 돼. 꼭꼭꼭꼭. 알겠지? 첫 번째 정석대로. 자, 이 녀석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룰 거래. 그래서 우리는 1번향 찾을 거야. AN. 어떻게 찾자고? SN에서 SN-1 빼서 찾자고.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꼭 써줘. 알겠지? 까먹지 말고. 자, 그래서 SN은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K이고 거기서 뭘 빼줘? n-1을 대입한 걸 빼줄 겁니다.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K하고 빼주면 4K는 없어져 버리고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 빼기 3 곱하기 2의 n제곱 나와서 3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묶어지네. 자, 그러면은 2 빼기 1만 남으니까 결국 3 곱하기 2의 n제곱 될 거야. 뭐가? AN이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럼 A의 원은 어떻게 찾아줍니까? S의 원으로 찾아준댔어. 그래서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K. 그러니까 뭐 돼? 12 더하기 4K 하고 나오겠다.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이 값이랑 같아야 된다고.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해보면 3 곱하기 2랑 12 더하기 4K랑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6이니까 넘겨주면은 4K가 마이너스 6,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하고 구하면 돼. 이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 오케이. 자, 성질을 이용하면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데 그럼 뭐가? S의 0이 뭐 나와야 돼? 0 나오면 된다고 그냥.
알지? 오케이? 그래서 S의 0 바로 찾아버릴 거야. S의 0은 뭐야? 3 곱하기 2 더하기 4K야. K가 0 나오면 된다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 끝. 쉽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오면 성질 이용할 거고,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정석대로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등비설의 합의 활용. 얘 안 나왔으면 좋겠어. 수능에서는 이제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만 나와. 계산 고생해보라고. 가끔 한 번씩 나와. 한 번씩 나와. 승질나. 예전에 그래서 계산하는데 이런 거 계산하는데 쓱 보면은 단 뒤에 1.1의 10제곱은 2.6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항상 이런 문제는. 예전에 일신여고에서 애들 계산하기 쉬우라고 얘를 되게 막 희한하게 줬어. 뭐였지 그때? 1.05의 10제곱이 대충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2.3 얼마인가 2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었어. 그치? 로그 같은 걸로 계산해 보면은. 그치? 근데 애들 계산하기 편하라고 2로 준 거야. 계산하기 편하라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0만 원씩 6개월을 적금을 했는데 총 합이 56만 원이 나왔어. 10만 원씩 6개월 적금하면 원금만 60만 원이 돼야 되잖아. 근데 더해보니까 56만 원이 답이야. 그래가지고 2일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 문제 오류다 그러고. 이제 희한하게 나와. 이제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 개념 알려면은 이제 단리랑 복리, 예금이랑 적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사회 시간에 하고 왔기를 바라는데 아나? 자, 단리랑 복리부터 차이를 볼 거야. 자, 단리는 뭘 단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내가 어떤 A라는 100만 원을 이렇게 저금을 했어. 알지? 100만 원을 저금을 했어. 이자가 10%를 줄 거래. 알지? 그러면 이자가 얼마 붙는 거야? 10만 원 붙는 거지. 그러면은 1년 지나도 이자가 10만 원 되고, 그래서 100만 원에 내가 10만 원이 더 있는 거야. 알지? 1년 지나면은. 또 1년 지나면은 100만 원 있고 10만 원 있는 거에다가 또 이자 10% 붙어서 또 1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여기서는 110만 원이 되고 여기서는 12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단리법입니다. 즉 단리는 누구한테만 이자가 붙냐면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단리법이야. 알지? 자, 복리는 내가 이자를 받잖아. 그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게 복리법이야. 알지? 그러니까 100만 원이 1년 지났어. 그럼 100만 원에 1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내가 110만 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단리법은 내가 처음엔 어떤 100만 원에만 계속 이자를 붙이는데 복리법은 이 110만 원에 10% 이자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10%가 붙는 거니까 내가 110만 원 가지고 있는 거에 11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121만 원이 돼버려.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얘는 그 다음에 가면 또 10만 원이 생기는데 얘는 121만 원에 10%인 12만 1,000원이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133만 원이 돼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단리법이 돈 불리기 좋겠니? 복리법이 돈 불리기 좋겠니? 복리법이 돈 불리기 훨씬 좋은 거야. 오케이? 시중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 주는 거는 단리까 복리까? 복리야? 그럼 은행 손해 아니에요? 아니야. 왜?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것도 복리거든. 그래서 은행 우리가 예금하는 이자는 대충 1.5%, 2% 이내로 준다? 그래놓고 대출은 한 4%, 5%로 대출을 떼가는 거야. 그지 같은 놈들. 그치? 그래서 은행은 도대체 우리한테 이자를 주면서 어디서 돈을 버는 거지? 대출로 벌어. 그치? 대출로 버는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단리랑 복리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단리가 나오겠니? 복리가 나오겠니?
학교 시험에서 복리 나와. 달리 안 나와. 알았지? 달리 안 나와. 잠깐만. 우리 앞에 개념 설명에서 원리합계 해가지고 단리, 복리 이렇게 나와 있어. 알았지? 단리, 복리 나와 있어. 188페이지에. 알았지? 거기서 원리합계해서 1번 단리로 예금하는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지? 옆에다가 등차수열 이라고 써놓으세요. 단리법으로 계산하는 건 등차수열이야. 알았지? 등차수열. 복리로 계산하는 경우는 등비수열 써놓으세요. 알았지? 등비수열이야. 그 다음에 예금이랑 적금을 구별해야 돼. 자, 예금은 뭘 예금이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목돈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1,000만 원 딱 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예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1,000만 원 넣고 10년 있다가 그냥 찾는 걸 예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알았지? 적금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없으니까 1년에 100만 원씩 10번 나눠가지고 내는 거를 적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럼 예금은 내가 처음 낸 요돈에 대한 이자 이렇게 붙는 건데 적금은 내가 처음 낸 돈에 대한 이자도 붙고 두 번째 낸 돈에 대한 이자도 붙고 세 번째 낸 돈에 대한 이자도 붙고 따로따로 이자가 붙어버려. 오케이? 그것들을 싹 다 더한 걸 내가 나중에 찾아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얘 나오겠어, 얘 나오겠어? 얘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적금하는 것만 적금이래. 맞지? 적금하는 것만 잘 할 줄 알면 돼. 그치? 적금하는 것만. 자, 그래서 적금하는 거 한번 해보고 갈 겁니다. 뭐 뒤에 원리합계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옆에 쓸데없는 소리고 넘어가 버리고서 문제로 볼 거야. 자,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나와져 있는데 우리도 문제 풀 때 항상 그림 그려가지고 풀 겁니다. 알았지? 그림 그려가지고 풀 거야. 자, 필요한 정보만 써보자. 필수예제 10번 갈 거야. 연이율 10%.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2.6으로 계산하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서 원리합계야. 알았지? 자, 이 녀석은 뭐 할 거라고? 그림 그려서 풀 거라고. 자,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는 10년까지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표시해준 거 잘 봐. 잘 봐. 맨 앞에 처음 시작하는 거는 1초라고 쓸 거야. 1년 초라는 거야. 1월 1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2년 초가 되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2년 초라고 안 쓰고 1 말이라고 써줄 거야. 알겠지? 12월 31일. 알겠지? 12월 31일. 그래도 1년 지난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는 2 말이라고 쓸 거야. 알겠지? 맨 앞에만 초 써주고 그 다음에는 다 말로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3말이라고 쓸 거야. 4말이라고 쓸 거야. 쭉 해서 10말까지 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매년 초 50만 원씩 적립했을 때 내가 타갈 돈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자, 매년 초 50만 원씩 적립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50만 원 집어넣을 거고 이때도 50만 원 집어넣을 거고 이때도 50만 원 집어넣을 거고 이때도 50만 원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9말까지. 바로 전해까지. 알지? 자, 그래서 요때까지 50만 원을 집어넣어. 오케이? 그럼 내가 돈을 찾는 시점은 언제야? 요때야. 그치? 자, 50만 원씩 10번 집어넣었으니까 내가 500만 원 찾을 거야? 아니라고. 얘들이 이자가 붙을 거라고. 그럼 내가 돈을 찾는 시점에는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지? 돈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달라져. 그치? 그래서 이때 50만 원과 이때 50만 원은 다른 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50만 원과 이때 50만 원을 더해라 그래서 더해서 100만 원 그러면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돈끼리 더하고 싶으면은 이 두 개 돈에 시점을 맞춰줘야 돼. 같은 위치에서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0만 원들을 이 상태로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다 가지고 올 거냐면은 이 시점으로 다 가지고 올 거야. 그치? 이 시점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돈이 50만 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자가 붙으면서 올 거래. 그치? 그래서 이자 붙여가지고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자, 빨간색 잃어버렸어. 어쩌겠다. (1년) 지났어.
몇 퍼센트 이자가 붙어? 10% 이자가 붙어. 10% 이자가 붙었으니까 50만 원에다가 50만 원에 100분의 10만큼, 즉 0.1만큼이 더 붙는 거지. 50으로 묶어주면 뭐가 돼? 1 더하기 0.1이라서 50 곱하기 1.1이야. 오케이. 그래서 50만 원이 1년 지났어. 얼마가 될 거라고? 50 곱하기 1.1 될 거라고. 절대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쓰는 거야. 알겠어? 얘도 여기까지. 그치? 자, 또 1년 지났어. 어떻게 할 거라고? 요 돈에 대한 10% 이자가 또 붙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50 곱하기 1.1인데 그 녀석에 1이라는 돈에 또 10% 이자 0.1이 더 붙을 거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50 곱하기 1.1로 묶어주면은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0.1 남았으니까 또 1.1 되네. 맞아. 그래서 1.1이 2개 곱해질 거야. 그치? 그래서 50 곱하기 1.1의 제곱 될 거야. 기초상이 살짝 보인 것 같아. 또 1년 지났어. 얼마가 될 거야? 요 녀석에 10% 이자가 붙을 거니까 또 50 곱하기 1.1의 제곱이 세제곱이 붙으면 되겠네. 하나 더 곱해져서. 맞아. 자, 그래 놓고 뭐 체크하라고? 아까 도형 문제 풀듯이 여기 써있는 숫자랑 지수랑 비교하라고. 써있는 숫자랑 지수랑 똑같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로 가져오면 이 돈이 얼마가 될 거야? 50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처음에 집어넣은 50만 원은 요 돈이 됐어. 알았어? 자, 두 번째 집어넣은 50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오케이. 자, 1년 지났다. 10% 이자가 붙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50 곱하기 1.1. 그치? 자, 또 1년 지났어. 뭐가 될 거라고? 50 곱하기 1.1의 제곱. 얘는 위에 있는 애랑 지수가 1 차이 나네. 맞아.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가져오면 얼마가 될 거야? 50 곱하기 1.1의 9제곱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집어넣은 거는 얼마가 될 거야? 50 곱하기 1.1의 8제곱 될 거야. 알겠지? 쭉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9 말까지 집어넣은 거 1년 지나서 내가 돈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 될 거야? 50 곱하기 1.1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10년 후에 내가 찾을 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게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각각 항을 보니까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 지수가 변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겠다고. 그치?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뭐만 알면 돼?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 3개만 알면 돼. 맞아? 첫째 항 굳이 얘로 하지 말고 얘로 하자고. 얘부터부터 얘까지 더했어 하자고. 그치? 그래서 첫째 항은 얼마가 나와? 50 곱하기 1.1이 첫째 항이야. 맞지? 공비는 얼마가 나와? 1.1이 공비야.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10개가 항의 개수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모든 합은 1.1-1분의 첫째 항 50 곱하기 1.1 곱하기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이거를 막 공식처럼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식처럼 외우기보다는 구성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 연습해 보셔야 돼. 자, 그래서 분모는 0.1 되고 분자는 50 곱하기 1.1에 1.1에 10제곱 뭐랬어? 2.6이랬어. 거기서 1 빼니까 1.6 되겠다. 그치? 계산기 써. 이건 계산기 써. 계산기 써서 계산하세요. 요딴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것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 알았지? 왜? 좀 더 해? 자, 매년 말에 적립하는 거. 자, 이번엔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게 아니고 매년 말이야. 마찬가지로 쓰면 됩니다. 똑같이. 맨 처음엔 1초로 쓸 거야. 그 다음은 무조건 1말이야. 그 다음은 2말이고, 그 다음은 3말이고,
쭉 해서 10말까지 계산을 할 겁니다. 이제 뭐 9말도 있을 거고. 자, 그럼 매달 말에, 매해 말에, 매년 말에 50만 원씩 집어넣을 거니까 이때도 50만 원 집어넣고 이때도 50만 원 집어넣고 이때도 50만 원 집어넣고 쭉 해서 요때도 50만 원 집어넣고 매년 말이니까 요때도 50만 원 집어넣고 끝날 거래. 맞지? 쓸데없는 짓이긴 하지만. 맞아? 은행에 집어넣고 바로 찾는 거잖아.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야. 그지? 자, 그 녀석을 차근차근 해봅시다. 예, 1년 지났어. 10% 이자를 했으니까 50 곱하기 1.1이야. 또 1년 지났어. 50 곱하기 1.1의 제곱이야. 얘는 횟수랑 지수랑 1 차이 나네. 그지?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겠어? 50 곱하기 1.1의 9제곱하고 나올 거라고. 1 차이 나니까. 그치? 자, 이 녀석 1년 지났어. 그럼 50 곱하기 1.1 하고 나와. 그치? 그래서 위에 거랑 또 1 차이나 지수가.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가져오면 뭐가 될 거야? 50 곱하기 1.1의 8제곱하고 나올 거야. 맞지?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50 곱하기 1.1의 7제곱하고 나올 거고. 쭉 해서 얘는 뭐가 될 거야? 50 곱하기 1.1이 될 거고 얘는 50 하고 나올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찾을 금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등기수열의 합이네. 그치? 그럼 얘는 첫째 항이 얼마고? 50이고 공비가 얼마야? 1.1이고 항의 개수도 몇 개야? 10개짜리야. 첫째 항만 조금 달라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합은 1.1 빼기 1분의 첫째 항 50 곱하기 1.1의 10제곱 빼기 1이라서 0.1분의 50 곱하기 1.6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매년 말에 집어넣는 거는 50만 원 맨 마지막에 넣고 내가 찾는 거니까 쓸데없고. 그치? 매년 말에 집어넣는 거 옆에다가 살짝 써놔. 얘는 뭐냐면은 대출이야, 대출. 그치? 대출금 갚는 겁니다. 오케이? 대출금 갚는 거를 이렇게 계산할 거야. 왜? 대출금을 올해 초에 돈 집어넣고 1년 지나서 다 갚았다 할 거야? 아니잖아. 맨 마지막에 50만 원 갚고 다 갚았다 할 거잖아. 그치? 대출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얘가. 알겠어요? 그래서 대출금은 이렇게 매년 말에 적립을 하는 형태인 거고 예금은 항상 매년 초에 적립을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자, 숙제는 연습 문제 풀어오는 거랑 다음 주까지니까 저기도 좀 풀어오자. RPM. 등비수열 파트 좀 풀어올게. RPM.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